언제부터인가 한동안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정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으로 파고들며 문화가 되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 조성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문화의 싹을 틔운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 10년 만에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막 50일을 앞두고 수많은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여정으로 개최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에 이어 도심까지 3개의 권역에서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 조성해 삶 속의 정원으로 거듭납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죠. 이번에 박람회는 2013년의 어게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박람회입니다. 2013년에는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코벨트 개념으로 외국에 있는 여러 정원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박람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낸 박람회고, 순수하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박람회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 박람회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과 람사르 습지를 품고 있는 순천만 습지. 탄소 제로 실천은 물론 모든 관람객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벤치마킹에 선보였다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전에 없던 완전히 달라진 콘텐츠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순천만의 정원 문화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홍보대사 위촉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그리고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 저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으로 기후 위기, 탄소 제로를 솔선수범하며 멸종 위기종 흑두루미의 개체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년 만에 돌아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밑거름으로 순천시는 세계적인 생태정원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뭔가가 잘 안 될 때 정원으로 가십시오. 이 갯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숲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3배나 더 많고 속도는 50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박람회장은 순천만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빛이 수놓은 밤이 지나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이곳은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공간, 순천만입니다.
잠시 후 조금씩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0월 하순부터 겨울이 시작되면 이곳 순천만을 찾아온다는 귀한 손님, 바로 철새입니다. 철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천만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종과 개체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이곳의 그 갯수로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곳이 겨울철새들의 중요한 잠자리입니다. 식처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순천만에 도래하는 새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종이 개체수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번식주로 북상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개체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순천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 48종을 포함해 해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철새는 250여 종. 그중 겨울 철새는 90여 종으로 평균 4만에서 5만 마리 정도가 이곳 순천만에서 겨울을 납니다. 특히 가창오리 무리들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최소 10만 마리 이상이 관찰되기도 한다죠.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종류는 500종여 종이라고 하는데 순천만 인근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수는 252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상징새인 흑두루미를 포함해서 그 외의 두루미인 건목두루미, 제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등 두루미 종류, 그리고 흰꼬리수리, 독수리, 그리고 큰고니, 큰기러기, 그리고 그 외에 멸종위기종만 해도 거의 40여 종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을 기본으로 조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해가 떠오르자 잠에서 깬 철새들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비상하는데요. 철새들의 비상과 함께 유심히 지켜보던 현장 모니터링단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놓칠세라 오롯이 모든 시선이 철새를 향합니다. 노란구리 젖새 하나. 청둥 넷. 혹부리 하나. 하나, 둘, 셋. 비상하는 철새를 세는데요. 안 돼, 잠깐만. 바로 이곳을 찾는 철새들의 종류와 수 등을 파악 중이랍니다. 42. 이렇게 관측한 결과는 직접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래쪽에 많이 있네. 철새의 숫자를 세는 일은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일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죠. 모니터링 자료는 정책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서식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멸종위기 종들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쪽에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그것들을 정책을 발굴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사업들을 건의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과 황금빛 갈대, 그리고 염습지와 하천은 새들의 은신처이자 희귀조류들의 쉼터가 되어주는데요. 해마다 어김없이 이곳 순천만 습지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들. 이처럼 철새들이 순천만 습지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한 순천만은 길게 뻗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인 순천만은 8,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입니다. 4k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와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250여 종의 조류가 공존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 서식지이자 생명체의 천국이기도 하죠. 이렇게 생태계의 보물 창고 순천만을 지켜가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2006년 1월 20일 람사르 협약을 체결한 순천만은 이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대, 세계에서 주목받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개발과 개척으로 자연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우리의 쉼터마저도 점차 사라져만 가는 지금, 순천만은 이 모든 것을 처음 그대로 지켜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움직이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몸집이 크고.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는 도시 간의 연합과 연대를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렸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순천이 했던 흙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282개를 뽑았던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계 국제기구에 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란 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이 우리 순천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흙두루미가 지금은 16,000마리 정도로 늘어났고 작년 겨울에는 순천에서 10,000마리가 월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순천의 저력이고 순천이 해낸 결과들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의 낙원인 순천만 습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에 1만 7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한 손님, 흙두루미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흙두루미와 철새들이 찾아오는 11월이 되면 덩달아 바빠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흙두루미 영농단입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단은 순천만을 찾는 흙두루미들의 먹이를 책임지고 있죠. 네, 이것은 우리 흙두루미들 먹이입니다. 먹이. 지금 말해서 밥이죠, 밥. 그래서 무공의 나라 재배해서 우리가 흙두루미에게 먹이고 있는 먹이입니다. 먹이. 나락. 농사 무공해로 지어가지고 일부는 깔아주고 이제 깔아준 먹이가 다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곳은 흙두루미의 먹이 창고, 일명 흙두루미 곳간입니다. 수북하게 쌓인 이 곡식들이 모두 흙두루미 먹이로 사용된다는데요. 11월이 되면 철새 먹이를 주기 위해 모두 수확해 이곳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둘러 먹이를 싣고 흙두루미들의 먹이터로 향합니다. 약 63만 제곱미터. 이 드넓은 논이 바로 흙두루미와 철새들의 먹이터랍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와주는 의리 있는 흙두루미와 철새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10톤씩 먹이를 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식한테 밥 먹이는 기분입니다. 이제 누가 보면 단순히 와서 사진 찍어가고 보고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그 밥을 주고 활동하는 거, 또 이것이 지금 소리가 꾸르꾸르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가 느끼는 밥 줘 그 소리인 것 같아요. 배에서. 여기도 밥 줘야 되겠다고 밥 갖다 주고 묵고는 딱 배부르면 우리 순천만 그 갯벌에 나가서 피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 우리 철새 지킴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논 위에 후한 인심만큼 가득 먹이를 뿌립니다. 흙두루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을 위해서죠. 덕분에 기러기, 독수리 등이 모여들어 순천만 전체가 생물 다양성 보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먹이를 뿌려둔 논에 약속이라도 한 듯 흙두루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루미들의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99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처음으로 순천만을 찾아온 뒤 매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흑두루미가 전깃줄에 걸려 죽는 사고가 잇따르자 2009년 습지 주변 전봇대 280여 개를 뽑아내고 주변 농경지를 농약 없는 친환경 농업단지로 바꾸었습니다. 여기가 전주가 지금 한 282개가 꼬랑 따라서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이거 하면 우리 물을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상당히 이제 반대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 물을 다 수도 저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논마다 이제 물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흑두루미도 좀 보호를 해야 되나. 순천에서 엄청난 홍보를 많이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천시에서는 대대적인 흑두루미 보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철새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처음 반대하고 나섰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제 순천만 습지는 흑두루미의 서식지로 자리 잡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생태의 보고, 순천만의 갯벌과 물길 따라 펼쳐진 광활한 갈대숲. 여기에 뚝심 있는 의지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더해져 대한민국 생태도시 오늘의 순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곳 순천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태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면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사람도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이제 공통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생태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혹시 이거 잘못된 결정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동물들과 생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우리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야만이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9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바다에 조성한 거대한 인공정원. 순천만 습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꾸던 전통 정원을 비롯해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디자인한 호수 정원이 있는 테마 정원과 11개국의 세계 정원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저마다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 해 평균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 생태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은 낙후되어 있던 지역인 순천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개최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행사 개최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던 정원이라는 단어가, 정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정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는데도 좋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다른 매력이 넘쳐나는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 계절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맞이해주는 풍경들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등 공신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유를 충전하는 곳이기도 하죠. 정원도시 순천답게
정원은 이제 도심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스스로를 마을 정원사라고 칭할 만큼 시민들의 정원 사랑은 각별한데요. 오래되고 후미진 골목에 하나둘 꽃이 피고 정원이 조성되자 마을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분들이 순천에 와서 살고 싶다. 정원의 도시에서 정말 살고 싶다고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5분만 걸으면 바로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시 전체가 사실 이렇게 정원으로 이번에 컨셉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심이나 아니면 저기 마을 같은 데 가면 작은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자연 속에서 거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답을 찾은 순천시. 그 시작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였습니다. 당시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더불어 순천만으로 쏠리는 관광객들로 순천의 생태계에 변화가 감지되자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강구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이에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5.2km 떨어진 이곳에 순천만 입구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팽창해가는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에코벨트.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순천시는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이 순천에서 다시 새롭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이 박람회 이후에 10년 동안 잘 우리가 유지 관리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박람회를 새롭게 개최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정원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10년,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재탄생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재단장이 한창입니다. 생태 관광지로 자연 속 정원을 선보였던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달리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비움과 연결을 통해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내 지자체 60여 곳과 세계 17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안녕하세요. 순천시장 노광기입니다. 오늘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4월 달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뒤에 보이는 부분이 오천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여기에서 열리고 그럴 텐데요. 아직 아마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개막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짝만 여러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 많이 해드리면 4월 달에 오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흥미가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 군데를 살짝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4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 순천만 습지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동천 뱃길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고려 초 해령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국가 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 뱃길은 호수 정원에서 동천 테라스까지 2.5km 구간을 정원 드리모가 운항하게 되는데요. 동천변의 화려한 경관과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이제 동천 뱃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정원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정원이 반겨주고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동안 저류지로 단절됐던 동천과 박람회장을 하나로 잇는 이곳은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과거 이곳은 대규모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였는데요. 삭막했던 저류지가 사계절 잔디를 잇고 이제 시민의 쉼과 사색의 공간으로 이야기와 문화가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나무들은 제방 위쪽으로 옮기고 풀과 잡초는 제거해서 깔끔하게 사계절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전체가 비어있지만 또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죠. 오천 그린 광장에 자리한 무려 1.2km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장 길이의 마로니에 길. 마로니에 나무는 공기 정화와 병충해 퇴치에 효과적인 정원수인데요. 마로니에 공원은 봄에는 꽃내음 가득한 산책길, 여름과 가을엔 시원한 쉼터가 되어주겠죠.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길.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데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차도였던 길이 공원 잔디밭으로 탄생했습니다. 차가 달리던 1km의 아스팔트를 광활한 잔디 광장으로 바꾼 그린 아일랜드는 차를 위한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순천 시민들과 박람회를 찾는 이들에게 푸른 해방구가 되어줄 텐데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민들의 이해로 만들어진 곳.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원 박람회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직이 직원 100여 명 전체가 다 작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이런 분들이 와서 본인도 설계도도 주고 감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들의 힘으로 새롭게 박람회를 설계하고 만드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박람회가 4월 1일부터 개막이 되는데요. 공사가 막바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시고 4월 달에 꼭 오셔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일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물 위의 정원입니다. 플로팅 공법으로 동천 물 위에 조성된 이 정원은 정원을 물 위로 확장한 이색 공간인데요. 동천변의 야간 경관은 물론 도시 경관과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물 위의 정원에는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펼쳐질 동천 수상 특설 무대가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담은 수상 무대에서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감각적인 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상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람회를 한 2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시 구조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박람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이 한 보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저희도 빨리 개막이 되고 한 800만 관람객, 목표 관람객이 800만인데 800만 관람객이 와서 저희도 같이 감동을, 시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국가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세계 최초의 가든스테이는 잠시 머물다 가는 정원에서 벗어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머무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순천만의 감성 스테이입니다. 친환경 편백나무,
참나무를 주재료로 둑과 강을 따라서 조성된 꽃밭 속에 객실이 조성되는데요. 내부 또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순천의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인류 셰프가 선사하는 순천형 K푸드 다이닝을 가든스테이 투숙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박람회를 위해 마무리 정비가 한창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관람객들의 이동 동선까지 고려하는 등 박람회를 찾는 모든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에서 10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지금은 장애인동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있고, 이 장애인동이 나중에 휠체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서 치수나 이런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하루 8시간 모두 다 근무 시간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긴 하지만 정원박람회가 성공한다면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매일 박람회 현장 최전방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오랫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아줄 수많은 관람객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신발을 벗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곳은 어신길입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도심 곳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어신길의 총 길이는 무려 12km. 어신이란 지구와 우리 몸의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맨발 걷기가 가능한 어신길은 치유와 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이죠.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눈에 띄는 이 다리는 꿈의 다리입니다. 오방색의 한글 타일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당시 아이들이 그렸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0년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이 모여 만들어진 강유의 미술관 꿈의 다리. 아이들의 꿈을 기록한 삶의 흔적이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오는데요. 꿈의 다리에서 미래 꿈을 그렸던 아이들. 과연 그 꿈을 이뤘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정원, 바로 키즈 가든입니다. 2헥타르 규모의 키즈 가든은 탁 트인 사계절 잔디광장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온 가족들의 휴식처입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 사이, 작은 언덕과 커다란 바위, 고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훗날 아이들이 달려나갈 인생과 꼭 닮아 있습니다. 정원이 주는 포근함 아래 아이들은 또 어떤 꿈을 키워나갈까요? 정원의 의미라는 것이 원래 정원이라는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즉 이런 정원 속에서 생활을 함으로 해서 인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떤 그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장소 대책이 바로 푸르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급속한 도시화로 생물들의 서식지는 점차 줄어들고 생태계의 회복력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 시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던 정원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이색적인 정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심부터 순천만 습지까지 주변 농경지를 활용해 조성한 대규모 경관 정원은 8개의 차별화된 테마로 이후 향산업 등 6차 산업화의 메카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태양광 채광 기술을 활용한 지하 정원이자 에너지 정원인 시크릿 가든과 순천의 삼산 이수를 표현한 입체적인 식물 전시 공간인 국가정원 식물원도 시설 조성을 마치고 실내 정원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성큼 다가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다가오는 시간만큼 더 분주해지는 이곳은 박람회 준비가 한창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전화 응대에서부터 각종 서류 작업과 행사 준비, 여기에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막바지 준비까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숨은 주역들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행복한 감정이 먼저 들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근데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다들 공무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은 한 7시부터 저녁 10시, 11시 넘어서도 막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시면 대단하기도 하고 바쁘긴 해요. 개막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조직위원회 사무실 역시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시설물의 공정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또 챙기는 일은 기본.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업무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박람회에 대한 기대도 설렘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군요.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조금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상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얹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이제 눈앞에 그려지고 있으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은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목표로 달려온 수많은 시간들 속에는 순천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박람회 준비 기간 동안 모두 한마음이 되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달려왔는데요. 방문 설명회와 팸 투어를 포함해 400여 회에 달하는 유치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16명의 SNS 서포터즈, 34명의 시민 홍보단 인류 플래너 등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순천 시민들의 열기가 더해져 800만 관람객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큰애가 그 100일 날 저희 순천 박람회가 개최를 했어요. 2013년도인데 그때 100일 때 처음으로 가보고 그 후로도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정원이 더 우거지고 푸르러지고 또 많은 것들이 다시 또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정원 박람회 개최가 되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이 풍부해지고 또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비슷한 기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에서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그리고 녹지와 건축물의 조화가 아름다운 도시. 독일 남서부에 있는 인구 31만의 마나임입니다. 이곳 마나임은 여러모로 순천시와 닮아 있는데요. 150년 역사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가 이곳 마나임에서 열리는 것은 197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44년간 5차례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슈투트가르트와 독일의 환경 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 등을 둘러봤는데요. 5천 그린 광장의 모델이 된 라인강 본저류지 공원을 둘러보며 사후 활동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도시들은 정원 박람회를 먼저 하고 주변에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도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원 박람회가 뒤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우리 순천과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더 이상 도시의 팽창을 막아내면서 서로 상존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같이 나누는 정원 박람회를 구상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박람회장 공간이 주변 건물들과 또 우리 편리를 위해서 세운 자동차 관련된 여러 시설들과 서로 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시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후되었던 순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일시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정원제도라는 법제화를 마련한 1호 국가정원.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었는데요.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푸른 자연을 오롯이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또 어떤 행보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국가정원이라든가 박람회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주최하는 주최자들의 의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성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국가정원을 조성해 나가고 또 국가정원 박람회를 유치해가는 과정에서는 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업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더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심 전체가 정원이 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의 여정으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운 미래도시의 표준 모델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머지않은 미래도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며 또 공유하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간 순천형 정원 문화. 전 세계에 우리만의 정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도시는 경제의 엔진이고 문화예술의 총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택난, 구직난 등등의 갖가지 문제들입니다. 우리 순천은 이제 이 문제를 나누어질 수 있는 곳이 남해안 벨트이고 거기에 허브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표준이고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도시로 우리 순천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정원이 찾아오면 오래되고 후미진 골목에 하나둘 꽃이 피어납니다. 정원이 조성되자 마을도 사람들도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일상 속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자 체감형 정원 박람회로 선보이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지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정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도 하죠. 힐링의 시대, 치유의 시대에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그려나갈 내일의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